1부에서는 SaaS에 들어갔죠. 네. 2부에서는 이제 AI 챗봇이 주도하는 이제 퓨처 워크, 즉 업무 혁신을 어떻게 챗봇이 주도할 수 있을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봇도 SaaS로 제공되는 거인가 봅니다. 네, 해서 챗봇과 SaaS, 보통 이제 요즘 챗봇도 SaaS로 제공 많이 되는데요. 네. 약간은 챗봇이 SaaS를 이용하기도 하고 오. SaaS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등 네. 좀 관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 또 전략들 네. 2부에서 살펴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챗봇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가 봅시다. 챗봇이란 음성, 문자, 텍스트 등등 다 이제 소리냐 글이냐 상관없이 네. 본질적으로는 대화라는 겁니다. 즉, 그렇지. 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꼭 SaaS이지 않고 그냥 어떤 CD로 설치하는 네, 프로그램일 네,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대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심심이처럼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인 네. 챗봇도 있겠지만은 네네. 결국엔 그것도 어떤 작업이다. 이제 말벗도 어떻게 보면 업무나 작업 중 일부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챗봇이 그럼 이제 어떻게 디지털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SaaS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네. 챗봇도 각각의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IT 부서와 사업 부서 협업 역시나 계속 어렵지만 챗봇을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 IT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사내 어떤 ERP 솔루션들 그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 개발자들만 있으면은 뭐 콘솔로라도 API로 접속해서 쓸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은 현업 부서, 사업 부서나 고객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로서 어떤 게이트웨이나 채널로서 챗봇이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뭔가 개발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서 이 데이터를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갖고 데이터 좀 주세요 하기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고 이게 암만 간단하다 해도 또 네. 하던 일 멈추고 그러니까요. 네. 뭔가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위해서 그 개발자는 내가 하던 걸 멈춰야 되고 그만큼의 또 업무 로스가 생기고 네. 그런 거를 챗봇한테 나 이런 데이터 필요해라고 딱 이렇게 말을 걸면은 걔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가 되는 채널이라는 점. 저 아무리 바빠도 이제 그 실무부서한테 SQL 열어줄 테니까 치세요. 해선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뭐 일단 그렇게 열어주면 당연히 보안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SQL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으니까. 네,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요. 네네네. 네. 욕만 먹죠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런 게 또 도입장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런 검은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챗봇은 뭐냐? 한 번에 다 나왔는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챗봇은 이제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 말하고 듣고 하잖아요. 네. 누구나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이 대화를 하는 법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이 쉽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A라고 표시된 거 이렇게 치세요. 네. 어렵죠. 네. 그렇지만 챗봇한테 A라고 말하시면 뭐 나올 겁니다. 네. 보통의 챗봇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뭔가 계속 지시를 내려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결과물을 딱 내놓는 거. 그 정도까지 그렇죠. 발전했나 보네요. 네, 그런 챗봇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소통 장벽 많지만 이제 챗봇은 기본적으로 대화기 때문에 사람과 챗봇이 대화한 기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되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우리가 개선의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네요. 표지가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챗봇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뭔가 개선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삼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가령 이제 피드백 받는 메일, 서포트 메일이 있다 해도 막상 이제 프로그램이고 서포트 메일은 서포트 메일이고 맞아요. 그게 또 별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챗봇은 챗봇 안에 이제 피드백 주기 버튼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대화하던 방식 그대로 피드백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소통에 유리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속적인 성공 사례 유지 확산 어려운 것들 챗봇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드백 수집과 반영이 워낙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없으신가요? 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챗봇한테는 너 왜 못 알아들었어? 라고 이제 바로 남기기 때문에 막 얘기하면 그냥 뭔가 챗봇한테는 막말로 해도 상처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만들어 그러니까요. 준 건데 뭔가 이게 좀 불편해 라고 말하기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챗봇한테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런 거 가볍게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드백 수집이 유리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의 활용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소비자로서 겪는 챗봇들은 되게 고객 상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고객 상담으로서 챗봇 해보면 이제 좀 화가 나죠.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좀 기술이나 어떤 완성도가 떨어져서 조금 챗봇이 답답한 것도 아직은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특히 이런 챗봇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로 고려할 게 일부러 좀 답답하게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네. 어쨌든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앞단에 조금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혹은 이제 약간은 심리적으로 환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듣고 환불을 해줘야 되면 이게 계속 뭔가 이제 상담원이 네, 아유 그러시군요. 맞아, 지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나도 네. 기대가 있잖아요. 해줄 것 같아. 네, 원칙상 안 되어도 좀 맞아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람 대 사람에서는. 챗봇은 로봇이니까 철벽 방어가 되네. 네, 그리고 또 철벽이고 네. 그다음 이제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로서는 참 안 좋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네. 네, 이제 기업에서 이런 전략을 짤 때는 물론 이걸 이제 동네방네 홍보하면 안 되는 그쵸. 거지만 그쵸. 그래도 우리 회사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고객을 좀 나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절약된 리소스로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때 더 좋은 리소스를 투입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서로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목소리 큰 사람이 상담원 통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챗봇은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상담하기 전부터 기대감이 하락된다는 거는 그래 뭐 어차피 안 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역시나 안 됐네. 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크지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령 환불 규정 이런 거에서도 예약 같은 거, 노쇼 이런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쇼 같은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노쇼 직전에 노쇼는 아니게 정말 노쇼는 아니게 하려고 30분 전에 안 갈 거예요. 미안해요. 맞아요. 그거 노쇼지 그것도. 하니까 나는 사람에게 말했으니 접수가 됐을 것이다. 있지만 챗봇은 애당초 그게 뭐 예약 직전이라서 시간 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안 받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요. 칼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의 어떤 경험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의도한 대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챗봇의 완성도와는 다른 어떤 별개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이 있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챗봇에 지금 당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지금 다양한 사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평소에 이거 경험 많이 해보셨구나. 그래서 그 의도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 환불, 예약 그런 문의 외에도요. 이런 커스터머 쪽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이 아닌 내부 임직원들, 우리 임직원 어떻게 보면 내부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직원들을 위한 챗봇도 되게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들을 위한 건 당연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왜 좋나요?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직관적이다라는 건데, 요걸 조금 해부해 볼게요. 해서 이렇게 우리 메신저 창 이렇게 대화 있고 뜨는 것만 우리가 생각 많이 하는데, 그 뒤에는 이 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데이터, 혹은 어떤 규정집, 자료, 이런 문서화 폴더 데이터 솔루션이 그걸 직접 찾아 들어가야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챗봇이 하나 끼니까 만만해지는 거죠. 즉, 어디에 무슨 폴더에 뭐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연도별로 정의된 거에서 이거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시도하기 어려운, 설명하기도 어려운 방식이에요. 이해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챗봇한테 물어보시면 뭐 찾아줄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면 되고, 그리고 그 한마디 들은 사람이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계속 꾸준히 시도를 합니다. 허들이 낮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 이런 가령 이제 요즘에는 API로 데이터 뿌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 되게 많죠. 뭐 가령 뭐 날씨 예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회사 어떤 공지, 사내 공지, 알람 이런 것들 그런 거 정말 간단하지만 내가 이거 웹페이지로 띄워야 된다. 간단한 일이 아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챗봇으로 달면은 사람들에게 별도로 앱을 깔라든지 혹은 어디 주소를 그때그때 들어가라 할 거 없이 알아서 우리 쓰던 메신저에 알림이 꽂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쪽에서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뭔가 개발자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업무를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개발의 공수도 줄지만 그러니까요. 개발한 걸 이용하는 어떤 수고도 줄어드는 야, 거죠. 그러네요. 활용도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활용도라는 거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업무 단계가 엄청나게 단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라 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 C에 있는 폴더에 어떤 파일을 찾아야 된다 네.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런 드랍박스 같은 곳에 네, 로그인하고 네. 그다음에 워드를 한번 켠 다음에 네. 이제 그 워드에서 뭐가 어디에 폴더에 어디에 있었더라 맞아. 찾아보고 이제 네. 파일 열기 누르고 네. 이제 폴더 구조 들어가 보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틀렸으면 다시 또 네, 계속 네, 해집다가 네. 이제 그제서야 찾으면 네.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경험들 다 일상적으로 하니까 이제 의식조차 못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지만은 챗봇한테는 프로젝트 C에 파일 좀 올려서 지금 띄워줘봐. 네, 말만 하면은 네. 해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6단계, 7단계가 한 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회사에서 그 막내한테 이렇게 시키는 그런 네, 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일들을 지금 챗봇이 해준다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챗봇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챗봇들이 네. 이제 많은 걸 기대하면 또 실망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막내보다도 그러면 이제 24시간 365일 집에 가지 않고 네. 퇴사하지 않는 그런 네. 막내, 영원한 막내가 있는 것과 같은 야. 그런 경험도 이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구나. 네. 많이 발전했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멍청한 챗봇, 똑똑한 챗봇 이런 경험이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자주 보셨을 그런 챗봇들은 이제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를 아예 상담사한테 전화하기 맞아요. 힘들게 하려고 네. 챗봇을 세워놓는 경우 네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하는 즉 나 대신에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좀 이건 도와주면 편하겠다. 그러면 더 잘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해서 일을 대체하기보단 내 일을 도와주는 협력의 관점에 접근할 때 챗봇이 똑똑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네. 암기, 외운 답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할 때 그리고 단독으로 이 챗봇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통합, 사스에서도 버로 통해서 제피어나 이런 걸 통해 통합했을 때 쉽게 자동화된 것처럼 챗봇도 그런 제피어나 사스와 통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챗봇이 챗봇 단독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스들과 연결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단순히 정보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들을 요즘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인직원이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업무의 처음과 끝이 다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업무를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그걸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업무의 작은 부분일지언정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래의 챗봇이라고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좀 이게 인식이 약간은 북미에 비해서 늦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들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년에 41%가 저도 도입하거나 계획은 세우겠다. 사실상 거의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먼 얘기가 아니고 예측에 따르면 2019년, 20년 정도까지는 한 자릿수였어요. 이런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쓰는 비율이. 근데 2023년, 4년, 5년에는 이제 절반 가까이 개발자가 아니라 모든 이런 근로자, 지식 근로자가 절반이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쓸 것이다. 이제 시작에 이머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정된 인력으로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나만을 위한 1대1 막내가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입의 목표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고객 상담을 대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면 이제는 오퍼레이션 에피션시, 우리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을 돕는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를 만들자라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성공하는 사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진짜 그 왼쪽에 있는 이 커스터머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뭔가 이렇게 향상시키는 쪽으로만 챗봇을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되게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번에도 역시 바이, 빌드, 버로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구매하거나 역시 챗봇 외주 맡기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구매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실. 오. 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네. 특히 또 내년엔 더 많아질 건데 이제 견적이 투명한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벤더사들이나 솔루션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시세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간단한 이제 규정 문의 이런 챗봇들은 적게는 300만 원, 그래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의 아예 턴키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오, 구축형으로요? 네네네. 오. 네, 이 부분에서 완전 맞춤형은 아니긴 합니다. 아, 네, 네, 뭐 어떤 시나리오에서 우리 내용을 탑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빌드, 완전 맞춤형 AI 챗봇. 야. 이것도 이런 막 거대 공룡 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도 아까 그 사시피케이션도 막 몇 억짜리 프로젝트 아니야? 했지만 8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맞춤형 AI 챗봇도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개월 단위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빌더나 어떤 챗봇 플랫폼, 카카오톡도 이제 오픈 빌더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나 채널톡 등등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을 플랫폼에서도 이런 빌더를 제공하므로 여기에 얹어서 우리의 수고를 좀 절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뭔가 어쨌든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개월이 아니라 뭐 몇 년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엄두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주에 끝난다. 그러면 2달이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 가지 이제 각각 사례별로 좀 이제 추천드리는 접근법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바이가 적합한 경우에는 이제 챗봇이 수행할 업무가 명확하고 간단할 때, 굉장히 간단한 업무일 때는 바이가 되게 몇백만 원 정도로 해결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단순 문의가 너무 반복성이 높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 1000번, 2000번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사실 내부에 어떤 매뉴얼, 질문 답변 정리한 게 이미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주사에 전달만 하면은 이제 결제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 특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큽니다. 견적이 투명하고 다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좀 소위 유도리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빌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각보다 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도리란 게 뭐 그냥 이제 어떤 어조를 다르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정 5만 원짜리를 결제 올렸을 때 7만 원짜리 결제 올렸을 때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 6만 원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제를 승인해 준다 안 해준다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는 빌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정해진 질문 답변이 아닌 상황별 판단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사내의 어떤 API 우리 회사 어떤 서버나 어떤 ERP 보니까 재고가 있을 때 재고가 없을 때 나와야 될 메시지가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사실 바이나 버로우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 결국에는 빌드를 해야 되는지만 시간과 예산은 여러분이 좀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뭔가 커스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과 예산은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몇십억 단위, 몇억 단위까지는 아니고 역시 이제 몇 주나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선택지인데요. 챗봇이 업무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데 이 업무의 어떤 기반이 되는 자료나 규정이 조금은 바뀔 때 계정이 있을 때 개월별로나 분기별로 이럴 때는 이제 바이를 했을 경우에는 매 월마다 또 외주를 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정하면 내부에서 챗봇에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요거 이제 버로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개발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제 버로우 통해서 임직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빌더 써서 이제 만들어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런 개발자가 됐든 개발자가 아닌 실무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빌더에 대한 교육. 그래서 보통 이제 빌더마다 다르지만 한 2, 3일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로 한 2, 3일 정도 교육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보다도 계속 몇 개월씩 끈기 있게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동기부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거의 장점은 앞에 바이나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 이제 전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비용보다는 지금 비용이 아닌 다른 자원,
어떤 모티베이션, 심리적인 자원이 있으면 요거는 되게 쉽게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어쨌든 두 가지 장점을 믹스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또 커스텀도 가능할 뿐더러 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서 꼭 빌드냐 바이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네네.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스 보이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업무 현장으로 가서 우리 팀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착수할까 이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황 파악 이 부분인데 질문이 고정됐는지 답변 내용이 항상 같은지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조건부터 정의를 해야 사실 바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나겠죠. 2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챗봇으로 뭔가를 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도 막 이것저것 다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설득이 곡절로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문제가 그만큼 많긴 하더라도 일단 처음 문제를 뭘 해결할 건지 거기서 어느 걸 해결하는 게 쉬운 편인지 해결하려면 이 현황 파악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설정. 그래서 명확하고 특정가나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멘트일 수도 있지만 이거의 또 숨은 속뜻은 조금은 작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된다라는 걸 일단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랭코드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메르세스 벤츠나 이제 그런 벤츠 이제 글로벌 본사 쪽 하고도 이런 챗봇 POC 등 진행했는데요. 그런 큰 기업이고 이제 당연히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은 굉장히 작게 참 명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또 확산이 최종적으로 빨리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작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작지만 확실한 목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빌드 바이 포로 이때부터는 쉽고 이제 계획 점검하신 다음에 역시 현장 적용인데 아마 이제 설득이 어렵다 질문 주신 분이 1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고 아마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현장 적용에서는 이제 특히 사용자들이 좀 개발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정확도가 낮아서 하나만화인데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설득에서 가장 걸림돌이 그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역시 평행선일 뿐이거든요. 그럼 정확도는 낮은데 낮아도 되는 목표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아도 이것만은 되면 되니까 그건 되지 않느냐 하면 되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한 단계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에서 어떻게 보면 설득 그 자체의 과정보다 조금은 그 앞으로 가서 목표가 조금 컸던 건 아닐까. 그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챗봇을 뭔가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팀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차피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게 애초에 설정된 목표가 너무 높아서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목표를 낮추면은 그 챗봇을 사용하는 팀에서도 기대치가 낮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확산을 시켜나가면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역시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이런 질문들 또 고민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마다 또 이런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 답변으로도 저희가 당연히 또 오늘 계속 드리겠지만은 컨설팅 주시면 더 밀도 있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봇 2부까지 했고 컨설팅 신청 안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주신 것 외에도 이제 추가로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참가자분들께 메일 발송 또다시 드릴 겁니다. 해당 메일에 이런 컨설팅 신청 관련해서 폼 링크나 좀 상세 안내 나와 있을 거고요. 신청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유선이나 이런 통해서 15분 상담 잠깐 짧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15분 상담 이후에 이제 20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15분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메인 컨설팅은 이제 각자 협의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1세션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챗봇 이거 도입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 회사 언제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막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별도로 메일 안내 나갈 거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끝으로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 예상보다도 정말 많은 관심 그리고 또 되게
또 어떤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 되게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되게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저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또 컨설팅을 통해서도 또 이런 팔로우업 통해서도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